안녕하세요. 월급관리 코치 원희아입니다. 여러분 지출 중에서 뭐가 제일 짜증나세요? 식비는 어쨌든 먹는 거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내가 좀 행복해요.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. 그리고 뭐 쇼핑을 한다 해도 이 돈을 쓰면은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대출 이자를 내는 건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매달 나가면 짜증만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. 기초 이해를 도와드릴 거예요. 대출 이자를 0.1%라도 줄일 수 있으면 수백만 원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순서는 첫 번째로 대출이 뭔지 설명드릴 거고, 두 번째로 대출의 종류 설명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대출이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, 어떤 노력을 하면은 뭐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. 번외편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는 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,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릴게요. 그럼 이제 네 가지 순서로 진행되는 거 아시겠죠? 사실 이렇게 대출만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어요. 뭐 대부업이라고 하죠. 꽤 복잡할 수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분들 눈높이에서 기초가 이해되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을 때 은행원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 여기가 좋구나 혹은 뭐 다른 은행이 좋구나 이렇게 좀 알아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제 금리도 낮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대출이 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. 대출이 돈을 빌리는 거다. 이건 아시죠?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낮으면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이자가 줄어들어요. 간단하죠?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해를 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른들이 옛날에 은행 보고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. 뭐 돈놀이 한다 이런 얘기요. 사실 이런 얘기가 아주 틀린 것도 아닌 게 은행의 수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. 여러분이 예금을 해요.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받아서 대출을 다른 사람한테 내보내줘요.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예금은 2% 이자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잖아요. 그럼 대출은 이 2% 이자보다 조금 더 커야 돼요. 2% 이자를 받아서 5% 정도 대출을 내보내줘야지 마진이 남습니다. 이 3%, 차액 3%가 은행의 수익이 돼요.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니까 은행 외부에서 보면 그냥 돈을 받아서 돈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돈놀이 한다고 보이기 딱 좋죠. 그런데 은행 입장에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 상대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,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면 어떤 뭐 신용 점수도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카드 소비 내역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뭐 담보로 제출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있는 건지 사기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돈놀이처럼 보이지만 상대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. 또 다른 뭔가 이점은 은행이 돈을 안 갚을 리스크도 지게 되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금을 맡깁니다. 그리고 대출을 내보내잖아요. 근데 여러분한테 은행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. 이 사람이 대출 안 갚아서 여러분들한테 예금도 못 돌려줍니다.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도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. 리스크를 지고 그만큼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만약 목돈 1억 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다고 해볼게요. 근데 이 사람이 파산을 한다? 그러면 1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. 이런 안전지대 역할도 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이 은행 얘기를 하니까 대출이 어떤 거다 이런 감이 좀 오시죠? 그럼 여기서 우리는 대출을 받을 거니까 대출을 받는 입장으로 돌아와 볼게요. 대출도 종류가 있어요.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. 크게 보자면요. 이게 무슨 차이냐면 비유를 들어볼게요.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 생각해보면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어떤 친구는 그냥 내 얼굴 봐서 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핸드폰 맡겨놓을게 만 원만 잠깐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? 핸드폰 맡기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을 거예요. 이게 이제 담보대출이에요. 핸드폰을 담보로 맡긴 거죠. 그런데 내 얼굴
보고 빌려달라 라고 말하는 친구는 신용대출을 원한 거예요. 그냥 얼굴 보고 내 직업이나 이런 것들, 내 평판 이런 것들을 보고 빌려달라고 한 거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느낌이 오셨겠지만 담보를 제출한 사람한테 좀 더 믿음이 가요. 그래서 담보대출을 하면 좀 더 큰 금액을 빌려줄 수도 있고 더 뭐 이제 긴 기간 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유리해져요. 당연히 이제 담보대출 금리가 좀 더 낮습니다.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. 줄여서 주담대라고 하죠. 여러분이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시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. 뭐 5억 원짜리 아파트다 하시면 3억 원은 대출을 받고 2억 원은 내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냅니다. 은행 입장에선 담보가 있으니까 좀 더 믿을만 해요. 만약 이 사람이 대출을 안 갚는다? 그러면 아파트를 팔아서 원금 회수를 하면 돼요. 핸드폰 맡기고 10,000원 안 갚는다? 그러면 핸드폰 팔아버리면 돼요.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주택담보대출 얘기는 다음 편에 조금 더 심화로 해볼게요. 신용대출은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. 마통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. 여러분이 직장이 어딘지, 꼬박꼬박 월급은 받았는지, 뭐 연체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따집니다. 그리고 이거를 신용점수라는 걸로 점수화를 해요. 그래서 이 신용카드도 있잖아요. 신용카드, 신용대출. 신용카드도 신용대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요.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한 달 미뤄서 대금을 갚아도 되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럼 이제 대출이 뭘로 구성되는지, 내가 대출이자를 줄이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원론적인 걸 먼저 볼게요. 먼저 대출이자가 어떻게 산정되는지, 다시 말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봅시다. 여담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대출이자 산정되는 내역들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. 그런데 이제 19년도쯤에 대출금리 조작을 했다, 뭐 공개해라 이런 논란이 있었어서 비교적 최근부터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마 이런 공개한 게 19년도부터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. 여튼 여담은 여기까지고,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이자 산정 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대출을 19년도 이후에 받으셨다면 이런 대출 산정 내역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. 확인해보세요. 당연히 은행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.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. 이렇게 금리 산출 내역이라고 해서 쭉 이제 금리들이 나옵니다.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죠.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이제 기준금리가 보이죠. 두 번째는 이제 가산금리가 보이고, 우대금리에서 거래실적, 우대금리에서 뭐 영업점 전결, 그 다음 뭐 본부에서 승인되는 금리,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결정금리라는 게 나와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금리,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기준금리부터 설명드릴게요. 기준금리는 뭐냐면 코픽스 금리가 요즘에는 이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여요. 근데 여기서 코픽스 금리가 뭐냐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여러분이 은행론 하실 거 아니니까요. 확실히 아셔야 될 거 하나는 이거예요.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? 그러면 이런 대출금리도 따라 오릅니다. 그런데 이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디테일하게 보자면 대출금리 중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요즘에 금리 인상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.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했다. 그랬더니 다른 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%다. 신용대출은 5%가 눈앞에 와 있다. 뭐 대출자들 한숨을 쉰다.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, 금리 인상의 이런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가산금리는 이 업무 원가라고 볼 수 있어요. 세금, 뭐 보험료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은행에서 이익을 보는 이익률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은행의 대출 수익을 결정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 금리는 우리가 뭐 신경 쓸 게 없어요. 이건 뭐 시기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뭔가 내가 행동을 해서 이 가산금리를 바꾸기가 힘들어요. 그 다음 우대금리가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두 가지로 나뉘었죠. 거래실적이랑 영업점 전결이 있었어요. 거래실적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림도 가져왔어요. 이렇게 급여이체 실적, 신용카드 사용 실적, 자동이체 실적 우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.
물론 은행마다 이 부분이 다 달라요. 뭐 기타 부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. 그런데 이제 거의 90%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갑니다. 제가 이제 지방은행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. 여러분이 좀 이제 유명하지 않은 은행들을 이용한다 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여기서 급여이체 실적 우대 보이시죠?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월급 통장,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급여 통장 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같아요. 이 영상 조회수가 50만에 가까워요. 바꿔서 쓰세요. 진짜 간단하잖아요. 실적 우대 받으셔야죠. 구독자분들이 가족 같아서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. 대출이자 0.1% 차이가 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3억 원 빌린다고 했을 때요. 급여 통장 바꾸는 거 제 동생도 하는 거 보셨죠? 하세요. 두 번째 우대금리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요. 해당 은행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월급 통장은 두 개로 쪼개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. 급여 명목으로 두 군데다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. 그런데 신용카드는 본인한테 맞는 카드 쓰시고 체크될 정도만 쓰셔도 괜찮아요. 제가 동생이랑 카드 골랐던 영상이 있었잖아요. 여러분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은행의 카드를 잘 골라서 써주시면 돼요. 세 번째 우대금리는 자동이체 실적이에요. 이 은행에서 뭔가 공과금을 이체한다거나 카드 대금을 낸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자동이체를 해두시면 됩니다. 이거 어렵지 않죠, 이것도. 이 외에도 기타 뭐 다른 우대금리 조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은행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적금을 가입하라고 한다든지 청약을 여기 은행에서 가입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조건들이 많습니다. 이런 조건들은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렇게 추가되는 조건들은 상담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은행 어플을 깔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요. 다음은 우대금리 중에 영업점 실적 부분이에요. 이게 뭐냐면 은행들도 이렇게 지점들이 있어요. 서울로 치자면 뭐 땡땡은행 남서울 지점, 땡땡은행 뭐 강동 지점 이런 식으로 지점이 나뉩니다. 그리고 여기 지점마다 지점장이 계시죠. 이 지점장이 우대금리를 더 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은행 중에서도 영업이 잘 되는 지점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. 영업이 잘 안 되는 지점은 대출 금리를 약간 낮춰가지고 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이제 실적을 좀 더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런데 내가 되게 잘 되는 영업점에 찾아가가지고 대출 뭐 우대금리 주시지 않나요?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런 거 없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겠죠.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우대금리를 주면서 대출을 굳이 내보낼 필요는 없잖아요. 위험 감당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되는 지점들을 찾아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대출도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. 영업점 전결 우대금리를 받겠다 하면은 뭐 어플을 돌려서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왜냐하면 뭐 대출하기 전에 우대금리 주겠다 하고서는 전산에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여러 지점에 가보세요. 똑같으면 어쩔 수 없구나 하면 되는 거죠. 대출이자 0.1%가 원금에 따라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.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납니다. 그냥 이제 회사 점심시간 이런 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.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. 은행원이랑 얼굴도 트면 좋아요. 뭐 어떻게 물어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담보대출 금리 알아보러 왔다.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리 좀 조회해달라 하면은 다들 그냥 조회해줘요. 대출 상담 받으시는 거 다 좋아합니다. 그 다음 금리는 본부 승인 금리죠. 은행도 본사가 있어요. 본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금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건 어렵겠죠.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면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정해집니다. 정리하자면 우대금리를 챙겨야겠다. 두 번째는 대출은 발품을 팔 수 있구나. 정리되셨죠?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정부에서는 대출 금리도 공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비교 사이트도 만들어 놨습니다. 금융상품 한눈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. 여기서 대출 들어가시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뭐 검색 결과 보시면 한국 시티은행부터 무슨 지방의 은행들 뭐 K뱅크 이런 데들이 나와 있죠. 최저금리, 최고금리, 평균금리 확인하시고 그냥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이 영상 쭉 찍어보니까 벌써 막 30분에 가까워져 오더라고요.
대출로 얼마나 나오는지, 대출 이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, 사회초년생은 뭐 대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대출 이미 받았으면 뭘 신경 써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편에서 좀 말씀드릴게요.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. 네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